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진 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 그러나 그것이 꼭 대단한 기부나 희생일 필요는 없다. 아주 작게 시작해도 된다. 따뜻한 카리스마에서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를 소개한 적이 있다. 영재들의 집합지인 그곳은 교육시설은 최첨단을 자랑하지만 기숙사는 마구간처럼 허름하다. 남보다 좋은 머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지 말고 세상을 위해 써야 한다는 메시지로 그게 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어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영재로 태어날 수 있으며 고급차를 탈 기회를 가지겠는가. 물론 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 큰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또 자신의 성실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운이 좋아서 갖게 된 경우가 많다. 오늘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빌려준 청취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게스트들은 그럴 때 대처하는 온갖 비법을 쏟아냈다. 기름이 전혀 없다고 말해라.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데 괜찮으냐고 물어라. 경차로 바꾸었더니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더라 등등. 웃으며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살면서 그처럼 무리한 요구를 많이 받는다. 실수에 대해 얘기하려 하니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경솔함이나 무지함이 먼저 떠오른다. 언젠가 강의를 시작하려는데 누군가 내게 마이크를 2개나 달아주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하나는 교육생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동영상 촬영용 마이크란다. 촬영은 곤란하다고 했더니 나를 무척이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상품 하나를 판매했는데 대기업이 그걸 사들인 다음 대량 카피하여 내부용으로 쓴다면 세상으로부터 쓴소리 좀 듣지 않을까? 그런데 2시간 특강의 강사료만 지불하고 전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촬영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외부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거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협조를 구한다. 모 은행 연수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노발대발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을 본 적도 있지만 나는 한번 설명했는데도 다시 요구하면 그저 안쓰러워서 들어준다. 다시는 그 조직에서 강연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교육 담당 임원조차 그런 마인드라면 강의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을 조직이기에 별로 동참하고 싶지 않다. 실수를 알면서 하는 이는 별로 없다. 문제는 기준의 차이다. 서로의 가치관과 도덕성, 윤리관, 일의 달성 기준이 다르기에 실수는 수도 없이 벌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차를 빌리는 문제만 해도 우선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범주에 놓아야 한다. 애초에 그런 요청을 해도 되는 범주에 두니 문제가 생긴다.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고 그만큼의 요청을 해도 괜찮은 상대에게만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도 않은 관계의 사람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들어주지 않을 때는 야박하다고 탓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만약 차를 빌리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세차해주고 기름도 가득 넣어주고 고맙다는 감사 카드도 건네야 한다. 이만큼은 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이런저런 잡음도 줄일 수 있다. 요즘 내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한 여사장이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린다. 사업에 도움될 사람들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여기저기에
많이 한다는 것이다. 나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오랫동안 회자되는 것은 도움을 준 이에게 아무런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단한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시간을 내고 상대에게 시간을 내도록 부탁한 사람에게는 작은 것으로든 말로든 감사를 전해야 한다. 제대로만 하면 그럴 때 오히려 관계가 강화되기도 한다. 그런데 누구를 소개받고서도 전화 한 통 없으니 소위 싸가지를 운운하며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됨됨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기회는 그 한 번이 마지막이다. 그녀는 한 번의 비즈니스 기회 대신 너무 많은 걸 잃고 있다. 문제는 그녀가 그걸 여전히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 오지랖 넓은 나의 성격으로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말로 끝내버린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그녀를 대한다. 그게 세상이다. 고가의 선물을 어색해하는 나는 종종 화분을 만들어 선물하곤 한다. 새벽 시장에 나가 꽃들을 사서 예쁜 화분에 담고 새나 풍뎅이, 나비 모형들로 장식한다. 마음을 담은 메시지도 쓴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정성이 좀 더 담긴 선물을 하고 싶은 의도이다. 그러나 예상외로 그들의 반응은 조용하다. 10배쯤 되는 가격의 선물이면 전화 한 통 주려나. 물론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는 모두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다. 보내고 싶은 이의 1%쯤 될까? 어쩌면 일방적으로 걸려온 전화처럼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담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미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선물이나 성의에도 무반응이거나 문자 하나 달랑 보내는 기준들이 만연한 지금의 현상은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 나는 문자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여 곤란하지 않게 의사를 타진하는 용도로만 쓰였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우선 육성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통화를 시도했다가 통화가 안 되면 메시지를 남기는 것과 애초에 문자 하나만 달랑 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다. 불러서 얼굴 보고 그게 어려우면 통화로라도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다. 애썼네, 고생했어를 문자로만 보내면 너무 건조하다. 문명의 이 길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애써 피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20살의 여직원도 내 선물에 문자로 답하는 걸 보면 그러한 현상은 기성세대의 교만만은 아닌 듯하다. 문자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워낙 바쁘셔서 괜찮으실 때 전화 한 통 부탁드려요 라고 말할 때나 쓰는 것이면 좋겠다. 급하게 요청하신 건 지금 잘 처리되었습니다처럼 상대가 바로 알면 기뻐할 내용을 최대한 빨리 전하는 데만 쓰면 좋겠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 싫고 통화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안부 인사라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그 이상을 남용하다가는 부모님께도 별일 없죠 라는 문자 하나로 때우고 말까 걱정이다. 지나친 것은 애초에 요구할 수 없는 범주에 두어 가릴 줄 알고 감사나 사과는 조금 어색해도 육성으로 전하고 아무리 바빠도 이메일의 한 줄은 인사말로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신세진 것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인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솔직하며 사과할 줄 아는 것. 그러한 사소함이 익숙해지면 어느 날 하는 소소한 나의 실수는 상대로부터 이해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만 보면 사람을 독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물론 그만큼 사람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사람이다.